삼국지 고사성어입니다. 하진의 명을 받고서 합참의장 하진의 명을 받고서 동탁이 낙양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낙양으로 입성을 한 동탁은 이제 정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어떠한 방식으로다가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전후 좌우를 잘 살펴봐서 어떤 꼬투리가 있어야지 내가 킹왕짱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 것인가 싹 살펴보니까 소재가, 그러니까 나를 부른 게 대장군 하진이지 않습니까? 대장군 하진은 하태우의 우범다. 이 하태우의 소생이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씨입니다. 하씨. 그런데 같은 동탁과 같은 동성을 쓰는 동씨 소생이 진류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패해버리고서 진류왕을 황제로 올립니다. 물론 동탁하고 이 동씨하고는 전혀 그렇게 무슨 동태우하고는 전혀 이렇게 서로 뭐 어떤 그런 저기 선후 관계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단지 그냥 성만 동씨지요. 그런데 동씨가 나하고 같은 거를 알고서 여기에서 동탁은 틈바구니를 찾은 거죠. 쫓아 올라갑니다. 동씨한테 가가지고서 앉아가지고서 동탁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은 동씨끼리 잘 한번 해먹어 봅시다. 내가 동씨를 갖다가 태우의 반열을 올릴 테고 진류왕을 황제의 반열을 올릴 테니까 내가 정권을 갖다가 찬탈을 하겠소. 대신 내가 태사 황제 스승의 위치에 서가지고서는 내가 정권을 잡겠다. 그러고서는 정권을 딱 잡으려고 딱 하면서 진류왕을 갖다 황에 올리려고 딱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만조백관 앞에서 오늘서부터 우리 황제는 진류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탁과 비슷한 정도의, 동탁이 두려워할 정도의 조금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병주태수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바로 여포의 양아버지입니다. 병력도 있고 여포라는 명장도 있고 이런 정원이 반대를 하니까 이거 눈에 까시죠. 그래서 동탁이 이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대신들을 모아놓고 소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국무회의를 열었겠죠. 국무회의 하면서 동탁이 말을 하는 겁니다. 순아 자생 여가 자사라. 순아, 나에게 순응하는 자는 생할 것이고 살을 것이고, 여가 자사, 나에게 나를 갖다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를 순응하는 자는 살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는다. 지금도 이런 거 많이 쓰죠. 순하자생 여가자사라.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협하고 그럴 때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닙니까? 12.12 나고서 전두환이가 당시 국무총리 하다가 대통령을 했던 최기하 대통령이죠. 최기하 대통령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관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최기하 대통령은 오랜 시간을 외무부 장관을 하고 외교통입니다. 중동 외교통입니다. 최기하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에 끼친 업적도 굉장히 큰 분입니다. 그분이 장관 시절에 우리나라가 제1차 오일 쇼크, 제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럴 때 아랍 국가에 가가지고서 진짜 단기 필마로다가
석유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약을 하고 이런 거를 갖다 성취했던 외교적인 능력으로다가 굉장히 출중하신 분입니다. 그게 취계 대통령의 업무 능력입니다. 굉장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12.12 낳고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역적한테 순화자생한 거죠. 동탁이 대신들을 꿀리듯이 동탁이 한나라 대신들을 꿀리듯이 이 순화자생이 있었던 거죠. 물론 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에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좀 더 뭐라 그럴까 대통령으로서 그 위치를 갖다가 사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 저기가 전혀 없었으니까 완전히 군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자지간에 그 동탁이 황제를 새로 세우면서 한 말이 순화자생 여가자사입니다. 지금도 참 말을 많이 쓰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